첫 번째 재해 조사 중에 용어의 정의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로 나눌 수가 있으며,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설비, 원재료 등에 의해서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서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가 되겠는데, 필기와 실기 모두 많이 출제하는 부분이므로 우리가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를 했었죠. 자, 어떤 식으로 했다? 중재를 4일 동안 한 삼룡이가 뿌직하고 열받아 버렸다. 자, 그래서 중대재해에 관련된 세 가지는 모두 외워줘야 되는데, 첫 번째 4일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두 번째 삼룡이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마지막으로 뿌직하고 열받아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산업재해 발생 형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가 있구나 정도 외워주면 되겠는데, 집중형, 연쇄형, 복합형이 있습니다. 집중형이란 상호 자극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유형, 그 다음 연쇄형은 사고의 요인들이 연쇄작용을 일으켜 재해를 발생하게 하는 유형이 되겠고, 복합형은 집중형과 연쇄형이 합쳐진 복합형 형태다 라는 것 정도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해 원인의 연쇄 단계 부분에서 간접 원인과 직접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간접 원인의 종류는 우리가 필기시험에 어느 정도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암기법을 통해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신, 교정, 기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간은 무엇이다? 간접적 원인, 간접 원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신은 신체적, 두 번째는 교육적, 정은 정신적, 기는 기술적, 관은 관리적, 총 5가지가 있다 정도 체크하고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 원인과 같은 비슷한 녀석 직접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원인은 간접 원인과 묶어서 한번 외워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비교해서 출제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사고를 일으키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기계적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불안전한 상태에는 물적 요인, 불안전한 행동은 인적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적 요인으로는 물 자체의 결함, 안전방어장치의 결함 또는 보호구가 결함이 있거나 작업 환경에 결함이 있는 것들이 물적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불안전한 행동 인적 요인으로서는 보호구를 잘못 착용했을 경우, 그 다음에 부적절한 도구를 사용했을 경우, 그 다음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전 중인 기계장치에 손질을 해서 우리가 안전장치가 제거됨으로써 인적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직접 원인에 대한 것은 크게 물적 요인과 인적 요인을 나올 수 있다 정도 체크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연쇄성 이론, 도미노 이론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론은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인리와 버드가 숨어져 있죠. 자, 이 하인리는 비율이 뭐가 있었냐면 1대 29대 300으로서 1은 중상, 29는 경상, 300은 무상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하인리 도미노 이론 또한 중요한데 각각의 단계별로 외워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암기법을 사용해서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을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사유지를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결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사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사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유지 밑줄 치고 1번의 개발 결렬을 2번, 그 다음에 불안한 행동 상태를 3번, 그 다음에 사는 4번, 상은 5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유지는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결렬은 개인적인 결함, 세 번째 3단계는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로 봐주시면 되고, 4단계와 5단계는 일반적으로 다 사고와 상해이기 때문에 3단계까지만 확실히 암기해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은 하인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서 버드의 비율도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죠. 버드에서 암기해야 되는 비율은 1대 10대 30대 600이었습니다. 앞의 내용을 참고해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버드의 도미노 이론은 어떤 식으로 암기하면 좋을지 암기 팁을 한 번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드 하면 되는데 새가
어떻게 되었냐면 통구이가 되었습니다. 통구이가 되어서 직사해버린 것이죠. 좀 잔인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암기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새는 버드를 생각해주면 되고 이때 통 1번, 그 다음에 구이는 2번, 그 다음에 직사의 직은 3번, 사는 4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때 통구이의 통은 통제 부족, 그 다음에 구이의 구는 기본 원인, 직사의 직은 직접 원인, 그 다음에 사는 사고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스 부분도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1단계는 관리구조, 2단계는 작전적 에러, 3단계는 전술적 에러가 있다 정도만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인리의 사고방지 5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암기법을 이용해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관리를 조직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안전관리를 조직한 다음에 그 다음은 이 조직들이 사실을 발견해 줘야 됩니다. 사실의 발견이란 무엇이냐면 기존에 발생했던 사고들을 조사하고 작업들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작업에서 사고가 발생되는지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고들을 찾아냈다면 바로 분석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3단계는 분석 평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고 기록들을 기록해서 조사해서 분석해내는 것이 분석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시정책을 선정하는 것이고 5단계는 시정책을 적용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정책 적용에서 한 가지 우측에 있는 합의의 3, 2 적용이 있습니다. 이때는 각각 앞글자에 알파벳을 따서 적은 것으로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인포스먼트, 마지막으로는 에듀케이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책 적용을 외우면서 이 세 가지도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 기본 4원칙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출제가 많이 되면서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고 이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하인리의 제시 원칙은 10가지였지만 4가지로 요약해서 이 재해 예방 4원칙을 암기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글자를 따서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 손, 대, 예를 동그라미 쳐주시고 어떤 식으로 암기해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해 예방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재예는 예대를 소원한다. 그래서 재예는 예대를 가기 소원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글자인 예인 예방 가능 원칙, 대는 대책 선정 원칙, 그 다음에 손은 손실 우연 원칙, 원은 원인 연계 원칙으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원인 연계 원칙은 사고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라는 뜻이고 손실 우연은 마찬가지로 손실 우연은 사고의 결과 생기는 손실은 우연하게 발생된다.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재해가 발생한 다음에 당연히 긴급 조치를 먼저 실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재해를 조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재해 발생 조치사항이 되는 것이죠. 이 재해 발생 조치사항도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암기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상황을 생각하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긴급 처리 중에서 긴급 처리 방법이 있는데 이 긴급 처리 방법도 따로 암기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계를 정지시키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며 두 번째, 피해자가 다쳤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후에는 관계자에게 통보 후에 2차 재해를 방지하며 해줘야 됩니다. 이때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그대로 치웠을 경우에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보존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산업재해 통상적인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크게 보았을 때 사망, 중상해, 경상해로 볼 수 있겠죠.
사망이란 업무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 중상해란 부상으로 8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경상해란 부상으로 1일에서 7일 정도 휴업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아래에 상해 정도별 분류에 대해서 있는데 ILO에 대한 분류 구분이 있겠습니다. 총 몇 가지 구분이 있다? 6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서 사망은 무엇이냐면 먼저 근로손실일수가 7,500일로서 안전사고 및 부상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적 노동불능은 무엇이냐면 부상 결과로 노동기능을 완전히 잃게 되어 부상으로 장애 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영구 일부 노동불능으로서는 부상을 당해서 신체부분의 일부가 노동기능을 상실한 부상으로 4급에서 14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분류별 어떤 내용인지 가볍게 한번 정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상해 종류별 분류 부분은 마찬가지로 실기, 이 부분은 실기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류가 되는지 정도 반드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찔림 자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칼날이나 날카로운 물건 등에 찔리는 상해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타박상이란 타박, 충돌, 추락으로 인해서 피부 표면이나 표면보다는 피하 조직 같은 부분이 다친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임은 창상이라고 하며 칼 등에 의해서 배인 상해가 된다라는 것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7-4에 있는 재해 발생 형태별 분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기시험에서도 연결지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코시아 가이드로 보았을 때는 한글로 정의되어 있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법령에서는 한자어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해 발생의 형태를 적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한글로 적는 것을 위주로 하겠지만 한자어도 같이 연결시켜서 외워줘야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떨어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한자어로는 추락이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짐은 사람이 미끄러지나 넘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경우 전도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딪힘은 무엇이냐면 직접 자신의 움직임이나 동작으로 인해서 기인물의 접촉 또는 부딪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어로는 충돌이 되겠네요. 그 다음 맞음은 무엇이냐면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은 상태가 되는데 이때 한자어로는 낙하나 비례가 되겠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면 맞음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끼임은 무엇이냐면 마찬가지로 기계 설비에 끼이거나 감기는 형태로서 협착이 된다라는 것 같이 연결시켜서 외워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끼임은 롤러 등의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회전체 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작업병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너짐은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지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붕괴나 도괴가 된다 라는 것 같이 연결시켜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한 번씩 정독을 통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구나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작업형을 준비했을 때보다 더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하면서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접원인과 직접원인 중에 간접원인의 종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간신, 교정, 기관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간접 원인에는 무엇이 있다? 보게 되면 첫 번째 신체적 원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적 원인, 정은 정신적, 그 다음에 기는 기술적, 관은 관리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도 정말 중요했죠. 자, 그래서 사유지의 개발이 결렬돼서 불안한 행동 상태가 사상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단계는 무엇이다?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인 요소가 1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단계가 개인적인 결함, 그 다음에 3단계가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가 되겠고, 4단계가 사고, 그 다음에 5단계가 상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외웠었죠. 자, 그 다음에 하인리 사고방지 5단계를 보게 되면 1단계는 안전관리 조직, 2단계는 사실의 발견, 3단계는 분석평가, 그 다음에 4단계는 시정책 선정, 그 다음 5단계는 시정책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재해예방 기본 4원칙 반드시 외웠어야 됐죠. 재해는 예대를 소원한다. 그래서 재해예방의 기본 4원칙은 무엇이다? 첫 번째 예방 가능의 원칙, 대는 무엇이다? 대책 선정의 원칙, 소는 손실우연의 원칙, 원은 원인 연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